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주차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벡터 공간에 내적이 주어진 경우에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을 잠시 하면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벡터 공간에 어떤 내적이 주어진 경우를 이제 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n 튜플들의 모임 Rn에 이제 점적이 주어진 경우, 그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교 벡터 공간의 직교 부분 집합이란 이제 어떤 0이 아닌 벡터들의 집합인데요. 이제 서로 다른 벡터들끼리는 이제 수직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그런 집합을 우리가 직교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rthogonal subset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각각의 길이가 1까지 이제 되면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정규라는 단어를 붙여서 정규 직교 부분 집합, 영어로는 orthonormal subset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우리 내적을 공부할 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잠시 다시 언급을 하면요. 이제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보통 단위 벡터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단위 벡터. 그래서 영어로 유닛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 유닛 벡터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노멀 벡터라는 이제 노멀 벡터라고 이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길이가 1이면서 서로 다른 벡터들끼리 직교하는 그런 집합을 우리가 정규 직교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적 공간에서 기저가 어떤 벡터 공간이니까 이제 기저가 있을 텐데요. 그 기저 자체가 직교 부분 집합이 되면 직교 기저, orthogonal basis라고 하고요. 기저 B가 정규 직교 부분 집합이면 정규 직교 기저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orthonormal basis입니다. 그래서 네, R3 또는 R3보다 사실은 우리 TP R3인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시작점 P가 있고요. P에 있어서 P를 시작점으로 하는 서로 수직이고 크기는 1인 이런 벡터들, 예를 들어서 V1, V2, V3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틀, 영어로는 frame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TPR3의 이제 정규 직교 기저인데요.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규 직교 기저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Rn에 점적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표준 기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Rn의 표준 기저는 정규 직교 기저가 됩니다. 물론 정규 직교 기저가 표준 기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R2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1,0 그리고 0,1 이것도 정규 직교 기저가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0 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것도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크기가 1이고 이제 서로 내적을 하면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규 직교 기저가 되고 정규 직교 기저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표준 기저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임의의 내적이 주어진 벡터 공간에서 정규 직교 기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역시 yes입니다. 임의의 내적이 주어진 벡터 공간에서 정규 직교 기저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그람 슈미트 직교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람, 수학자들의 이름인데요. 그람과 슈미트의 직교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독립인 그런 내적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처음에 임의로 택했다고 할 때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직교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아이디어는 처음에 W2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V2가 있고 V1이 있다면 W1은 V1으로 그대로 우리가 놓습니다. W1은 V1이고 W2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디어가 V2를 이 V1 방향하고 V1의 수직인 방향으로 우리가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V1은 W1이랑 같고요. 그래서 쓰려고 하는 것은 벡터 V2를 V1으로 정사형한 부분, 그것이 이 벡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나머지를 W2라고 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V2는 지금 V1 방향으로 V2를 정사형, 여기에다가 그 나머지를 W2라고 놨는데요. 이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W2는 V2에서 이만큼 PV1, V2만큼을 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V1하고 W1이 같으니까 이 네모가 PV1, V2죠. V1, V2. V1하고 W1은 같습니다. W1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무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W1하고 W2를 여러분이 잠시 지금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것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3도 이제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WK들을 하나씩 정의해 나갈 텐데요. W3는 V3에서 이미 구한 W1과 W2의 성분을 이렇게 빼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분이라 함은 V3를 W2로 정사형한 것, 또 V3를 W1으로 정사형한 것, 이 성분을 우리가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같이 한번 볼까요? W1하고 W3 내지는 W2하고 W3가 내적을 하면 실제로 0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0인가? 이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서 네 여기다 할까요? 네. 이 W3에다가 W2를 내적을 해서 네 요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W1하고 W2는 내적을 해서 0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내적에서는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V3, W2, 그 다음에 이만큼 W2인데요. 자, 두 번째를 계산하면 여기 W2, W2의 내적이 이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남는 것이 V3의 W2가 남습니다. 그래서 네, 자, 쭉 풀어서 계산을 하면 W3랑 W2의 내적이 0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W3, W1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W1, W3 내적을 해도 네, 지금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W1부터 WR-1이 자 정의가 되었다고 할 때 WR은 자, VR에서 W1부터 WR-1까지의 성분을 뺍니다. 그 성분이란 VR을 WI들로 네, 다시요. VR을 WI 각각으로 정사형한 그 성분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 강의록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고요. VR을 WI 성분들로 각각 정사형한 그만큼을 우리가 원래 VR에서 뺀다 하면은 앞에 모든 KWI들과 수직인 이 새로운 WR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관찰은 이제 VI들로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나는 벡터들의 집합과 WI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나는 벡터들의 집합이 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W1부터 WR까지 이것이 실제로 직교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관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관찰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직교합 과정에서 WK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WK는 근본적으로 V1부터 VK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네, W1이 V1이고 W2는 V2와 V1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나고요. W3는 자 V3랑 W2, W1인데 각각은 다시 V1과 V2의 1차 결합들로 나타나니까 네, 이런 이 주장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벡터가 V1부터 VR까지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랑 W1부터 WR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사실상 같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관찰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관찰은 우리가 W2, W3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모든 WI, WJ들에 대해서 I랑 J가 다르면 서로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찰까지 성립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주어진 내적 공간에서 기저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람-슈미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직교 기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기저 B, 임의에 주어진 기저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면은 새로운 W부터 WN까지 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네, 여기 사실 세 번째 관찰을 적어줘야 세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임의의 J에 대해서 WJ는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가정하기를 VI들이 1차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0, 만약에 어떤 WJ가 0이 되었다면 그것은 VI들이 1차 독립이었다는 사실에 위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장은 처음에 기저에서 시작을 해서 그람슈미트와 과정을 거쳐서 얻은 W1부터 WN까지는 이것도 여전히 1차 독립이고 여기에 어떤 벡터도 0벡터는 아니고 게다가 직교 부분집합이라는 것이죠. 서로 직교하고 그리고 첫 번째 관찰에 따라서 이것이 V 전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직교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길이로만 나눠주면 이제 정규 직교 기저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람슈미트와 과정을 거친 후에 각각 벡터들을 크기로 나누어주면은 이러한 V의 정규 직교 기저를 얻습니다. 네, 이것이 임의의 기저로부터 정규 직교 기저를 얻는 이 구체적인 이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람슈미트 직교화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록에 제가 지금 미처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규 직교 기저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정규 직교 전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직교 전개란 자, 우리 3차원으로만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V1, V2, V3 이것이 정규 직교 기저라면 Rn의 정규 직교 기저라면 네, 사실 R3죠. 지금 R3의 정규 직교 기저라면은 이제 그러면은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랑 V1이랑 내적을 한 것에 V1 더하기 V랑 V2랑 내적을 한 것에 V2 그리고 더하기 V랑 V3랑 내적을 한 것에 V3 네,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저이기 때문에 임의의 벡터 V를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개수가 원래 기저가 정규 직교 기저였다면 사실은 이렇게 원 벡터와 기저 벡터들의 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규 직교 기저일 때 어떤 벡터를 기저로 전개하는 방법 해서 이것을 정규 직교 전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다시 써보면요. B라고 할 때 V의 임의의 벡터의 기저 B에 의한 좌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V 내적 V1
V 내적 V2 V 내적 V3 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원래 기저가 정규 직교 기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임의의 기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원래의 기저가 정규 직교 기저였을 때 그러면은 1차 결합에 나타나는 그 개수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쉽게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규 직교 전개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네,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위에 내적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저와 같이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W라는 R3의 부분 공간이 있는데요. 이 두 벡터로 이제 생성된 2차원 부분 공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하면은, 네, 문제를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V가 맞고요. V가 V1과 V2. 네. 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V에 어떤 정규직교 기저 W1과 W2가 있고 이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자 C11, C22 빼기 C12, C21의 값을 구하라 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요. 지금 R3에는 점적이 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R3에 점적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값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C11, C22 빼기 C12, C21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엇갈려서 곱했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외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V1하고 V2의 외적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1과 V2의 외적을 계산을 하면 이것은 C11 W1 더하기 C12 W2 이거랑 C21 W1 더하기 C22 W2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근데 외적도 우리 역시 분배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네. 네, 위에 외적으로 올라가면은 외적이 이제 사실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요거는 외적의 정의 네, 외적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V 외적 W1 더하기 W2를 네,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이것이 V 외적
W1 더하기 V 외적 W2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강의록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네요. 수가 있고 이 성질을 우리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연습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먼저 먼저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외적에서 알고 있는 것이 같은 벡터를 외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항상 0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C11, C22, W1, 외적 W2가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더하기 C12, C21, W2, 외적 W1이 되는데요. 외적은 순서를 바꾸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C11, C22 빼기 C12, C21의 W1 외적 W2가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W1 외적 W2는 마이너스 W2 외적 W1 이러한 반대칭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 괄호친 이 값의 절대값을 구하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좌변의 벡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 벡터의 외적을 먼저 구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의 크기가 지금 V1 외적 V2의 크기가 이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절대값에다가 이 W1 외적 W2의 길이가 되는데요. 이 W1 외적 W2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W1과 W2의 외적의 길이는 1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W1과 W2는 V라는 벡터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이기 때문에 각각의 길이가 1이고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적을 해서 얻은 것은 그 벡터가 W1, W2가 있으면은 여기에 여전히 수직한 그런 수직하고 크기가 1인 그러한 벡터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아이디어는 V1과 V2의 외적해서 얻은 벡터를 구하고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은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었나요? 네, 이번 끝으로 자 2주차 동영상까지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 동영상 녹화 중에 이제 다소 부족한 점이 있고 지금 녹화 중에 몇 가지 제가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었는데 내용 설명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제 제가 잘못 설명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온라인 게시판으로 언제든지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모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